오늘 속고 살지마에서 다룰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얘기입니다. 올여름 7.10 대책이 발표됐죠. 사상 최강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내리고 있다 이런 소식은 별로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부터 조금 상승기류, 약하게나마 상승기류를 탈 것이다 이런 소식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년에 종부세가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야 될지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부세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세금 줄여주는 남자, 국민은행 WM 투자자문부장을 맡고 계신 원종훈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뭐 태어나신 날이 네. 뭐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무슨 날인가요? 오늘하고 좀 관련이 있는 날인데. 아, 그런가요? 예. 우리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거든요. 네.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 그 날이 또 우연찮게 제 생일입니다. 아, 네. 태어나실 때부터 이제 직업이 결정되신 그런 건가요?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 종부세가 내년에 과연 얼마나 늘어나는지 뭐 엄청난 세금 폭탄으로 다가올 거다 이런 기사들이 보이는데 진짜 그런 건지 각 사례별로 한번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내년부터 종부세 세율이 좀 오릅니다. 그리고 제도도 좀 바뀌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일단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율이 좀 오르네요. 어떻게 오릅니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을 할 때 네. 개인과 법인으로 일단 구분을 하는 네,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개인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세율을 2단계로 구분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네. 주택이 두 채 이하인 경우와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 또는 지역에 불문하고 3주택 이상일 때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네.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인 경우에 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굉장히 올라가게 네. 됩니다. 네. 보통 2주택일 때 최고 세율 기준으로 3%였던 게 네. 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네요. 예, 이게 이제 개인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고요. 네. 사실 법인은 상당히 심각하게 되는데 이 최고 세율 기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6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적은 세율부터 높게는 최고 세율 3% 또는 최고 세율 6%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법인은 중간 단계 빼고 그냥 최고 세율로 과세가 그냥 됩니다. 곱하기 0.06을 곱하는 거군요. 그런 그러니까. 셈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표에 그 나와 있지 않지만 내년에 달라지는 게 또 있어요. 네. 이 세금 부담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 부담 한도라는 건 우리가 작년에 냈던 재산세와 종부세보다 네. 갑작스럽게 올해 재산세 종부세 한도가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안전장치라는 게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게 기본적으로 150% 내지는 300%, 150%, 200%, 300%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네. 이게 개인 같은 경우에는 150%와 300%로 이원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인 경우에는 세부담 한도가 200%였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냥 300%로 네. 넘어가게 네. 되고요. 심각한 건 법인입니다.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아예 없어요. 음. 그러니까 세부담 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최고세율 6%를 적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낼 수도 있게 어마어마하네요. 되는 예, 거죠. 예. 부담 정말 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이제 법인은 정말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란 말이 맞을 정도로 엄청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년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법인이 가진 물량은 상당 부분 시장에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세부담 상한제라는 건 결국 이제 너무 세금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일정한 이제 상한을 정해놓은 건데 그 상한을 엄청 올려서 또 세금이 많이 늘어날 여지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날 요인이 사실 몇 가지가 좀 더 또 있어요. 있어요? 세율 말고도? 세율 네, 말고도 네. 더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적에 공시 가격에다가 곧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시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이 과세 표준을 좀 낮춰주는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20년 올해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를 적용을 네. 하게 되는데 이게 내년에는 5%포인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95%가 95%를 적용하고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22년도가 되겠죠. 그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이 과세 표준은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네.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근데 공시 가격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종부세가 늘어나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시 가격이 우리 보통 시세 반영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시세 반영률이 보통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세 가격이 대략 한 70% 정도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정도죠. 이 시세 비율을 좀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단독주택이나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 반영률이 지금도 굉장히 낮아요. 네. 대략 한 50% 정도 수준인 경우들도 많은데 이런 주택들의 시세 반영률이 높이게 될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률이 또 더 커지게 네.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그 이제 종부세 세율 자체도 건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그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서 그걸 이제 시세에 맞춰 나가겠다. 이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종부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이제 종부세율이 많이 오른다 말씀을 드렸는데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로 많이 오르는 게 법인하고 다주택자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1주택인 경우에도 많이 오를지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무사님이 준비해 오신 자료인데요. 네. 우선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마포 밤섬자이 네. 132평방미터 올해 기준으로 공시 가격이 한 11억 8,500만 원 정도 되네요. 요 정도 되면은 이 싼 가격의 주택은 아니죠. 굉장히 네, 비싼 그렇죠. 주택입니다. 예, 공시 가격은 대략 11억 8,500 네, 정도 네. 되는 건데 그런데 네. 일단 보유 기간을 4년을 잡았고요. 네. 그리고 주택 소유자 연령을 55세로 잡았습니다. 네. 이유는 이 보유 기간과 주택 소유자 연령으로 세액공제를 달리 받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보유세를 지금 요 표는 지금 두 개를 뭉쳐놓은 건데 네. 보통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와 이제 종부세를 합해서 보유세라고 하는데 첫 번째 맨 위에 보이는 표는 일단 종부세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재산세, 종부세를 다 합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까지 다 합했을 때 세금이 2020년 그러니까 올해가 404만 원 그리고 내년부터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올라가게 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공시 가격이 매년 5%씩 오른다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고 이제 그 다음 걸 한번 보시면 좀 의미 있는 이제 그 계산 내역이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보유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예, 15년 그다음에 주택 소유자 연령은 70세 정도 가정을 한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이 집이 지어진 지 15년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을 한 거니까. 네. 요 가정을 하게 되면 종부세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게 이게 되거든요. 한도죠, 80%가.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맥시멈입니다. 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서 세금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 조금 의문점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아니 세액공제를 80%까지 해주는데 이거 드라마틱하게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네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유세라고 하면은 보통 재산세와 종부세 두 개가 있다라고 했었죠.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른 감면이 전혀 없어요. 종부세만 종부세만. 예, 근데 저 정도 되면 종부세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일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80%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재산세가 이미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 정도라면 충분히 1주택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번 그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은 거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앞에 사례에서의 경우에 아무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해도 올해 404만 원, 내년에 53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30만 원 정도. 물론 부담 큽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세금 폭탄이다 할 정도로 큰 부담이 생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더구나 이제 뭐 연령도 70세 이상 되시고 뭐 보유 기간도 오래됐다 그러면 내년에 늘어나는 게 한 40만 원 정도입니다. 보유세가 40만 원.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보다 아파트 값이 훨씬 더 올랐으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자, 이건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를 가진 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금 서울은 전체가 다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물론입니다. 예. 네. 저분은 대치동 음마 아파트와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부럽네요. 두 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유세를 보니까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올해 4,300만 원. 네. 야, 내년에는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엄청나죠? 이게 지금 그 9천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이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개념이고요. 네. 요게 이제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일 경우에 네. 우리가 제가 종부세는 2단계 세율 구조를 적용한다라고 했었죠. 네. 높은 세율 구조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세부담 한도도 작년에 납부한 거에 최대 300% 범위 내에서 세금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나네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뭐 1억이 넘는 보유세를 아, 내게 되고요. 예, 제가 지금 2022년도에는 네. 지금 1억 원이 넘게 돼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시뮬레이션을 좀 더 하면 세금은 네.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그러네요. 있어요. 네, 제가 원래 당초 했던 거는 이제 2024년도까지 한번 네. 해봤는데 거의 1억 2천만 원 정도까지 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대기업 임원 정도 수준의 보유세를, 네, 연봉을 이제 1년에 내다 보니까 사실 요렇게 가지고 있다면 현금의 유동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네. 쉽지 않죠. 그렇죠. 네. 한 채를 정리해야 될 가능성도 네,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유세가 늘어난 이유는 아까 그 종부세 세율에서 바로 그 2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율을 현행 1.8에서 3.6으로 딱 2배를 올렸습니다. 세율을. 이게 가장 크고요. 물론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아까 말씀드린 세부담 상한제 상한, 이렇게 상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채를 가진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세 채를 가지면 아까 조정 대상 지역 2주택과 같은 세율이 적용이 맞아요.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 대구를 예를 드셨는데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일단은 제가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보통 주택을 대구에 세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 같은 동에 세 채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네, 근데 네. 이제 공시 가격을 좀 일원화해서 같은 주택을 세 채 있는 거를 좀 가정해서 제가 네, 네.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구의 세 채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세율 구조를 적용이 되죠. 네. 두 번째 세율.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올해 740만 원 정도가 나오고 내년에 1,482만 원 정도까지 네. 나오게 되고요. 2022년도를 보게 되면 1,759만 원 정도. 어쩌면은 우리 좀 전에 2주택과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큰 부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앞전에 아까 밤섬 자유를 보면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대략 공시 가격 기준으로 12억 정도 됐거든요. 네, 네. 요거 세 채 합하면은 12억이 좀 넘는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그러네,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런데 우리 밤섬자의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되죠.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그러네요. 예, 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2024년의 경우에는 2,158만 원, 이제 올라가죠. 보유세가 2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똘똘한 한 채 위주로 가야 보유세가 절감이 되지 이렇게 세 채를 가지고 있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세는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이제 법인입니다.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라는 네. 말이 뭐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네. 법인은 어떻게 어느 정도 늘어난가요? 일단은 제가 이제 법인이 소유하고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주택은 아까 개인하고 똑같은 걸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치 음마와 송파 잠실 주공 5단지를 법인이 가지고 있었을 네. 때를 적용한 건데 네. 요때는 애누리 없습니다. 최고 세율 그냥 6%를 적용을 하게 되고요. 네. 일단 보시면 전년도 납부했던 거에 한도 제약이 없죠. 3배 뭐 이런 제한이 없어요. 네. 그죠? 그냥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갑작스럽게 2억 원이 넘게 그렇구나. 뛰어버리게 네.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야말로 1년에 이제 아파트 한 채씩 가격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보유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인의 경우에는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내년 6월 1일 전에 상당 부분 물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예측일 것 같고요. 네. 저때 법인이라고 하는 게 물론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법인도 있지만 네. 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개인들이 세운 이 페이퍼 컴퍼니들, 네. 법인 뭐 이런 물량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제도 때문에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법인은 한 채는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그러면? 법인이 네. 주택을 딱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물론 두 채보다야 세금이 적겠죠. 하지만 법인이 주택 딱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부담은 큽니다. 그 이유가 한 채를 가지고 있었을 적에 세율이 이원화돼 있으니까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하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낮은 세율 구간 내에서도 최고 세율 단일 세율 3%를 적용받게 3%로,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담이 커지고 그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법인이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 또 있어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적에는 보통 기준금액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기준금액이 일정 규모를 초과할 때 종부세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금액이 6억 원이고 세대 기준으로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의 기준금액은 9억 원인데 그렇습니다. 법인은 그게 없습니다. 아, 그냥 그냥 곧바로 적용하죠. 자,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정부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법인이 가진 주택은 팔아라, 팔아라. 세금 어마어마하니까 팔아라. 그리고 다주택자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3채를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 해소해라. 세금 내기 싫으면. 뭐 이런 메시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속고 살지마에서 보내드리는 종합부동산세 이야기는 2편으로 연결됩니다.